여기까지 나온다. 여기까지 나온다. 지금 응? 뭐지 그 선생님이 회절 설명하실 때 영상 봤는데 제 머리가 딱 똑똑하더라고요. 그치. 지난번에 회절 다 했나? 그 회절에 간섭을 하잖아요. 회절에 세기만 맞아, 하고 갈까? 간섭의 색이 따로 회절의 색이 따로 해갖고 합쳐보도록 하자. 지난번에 회절의 세기까지 했니? 상현이가 또 안 봤을 테니까. 봤었나 상현이? 그때 너 혼자 했었니? 크리미까지? 에어컨 틀까? 덥지 않니? 리모컨을 아까 선생님이 틀려고 하셨는데 리모컨이 안 됐어요. 리모컨만 있다는 거 생각을 버려야지. 순간 온도 조절 못 하셔가지고. 아, 근데 뭐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18도인데? 시원하다. 너무 낮아갖고 못했어? 기억이 없어요. 어허. 자, 회절이라는 것과 회절의 세기를 다시 한번 보자. 자, 회절의 세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 원래는 이게 엄청나게 폭이 어떤 아이야? 좁은 아이야. 좁은 아이야. 이게 뭐 0.0몇 밀리미터 막 이래. 자, 요렇게 된 아이의 빛들이 한 다발이 쭉 들어와. 한 다발이 쭉 들어올 때 얘네들을 그냥 하나의 빛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각각이 하나의 모든 각각의 빛이다 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삐뚤어졌다. 파란색 안 쓰시네요. 파란색 안 쓰시네요. 선생님? 삼색 좋아해. 지금 파란색이 아니죠. 지금 파란색이 아니죠. 파란색 지우개 아니죠. 지우개 그러니까 파란색이야. 지우개 선생님 파란색 아니잖아. 선생님이 요즘 이렇게 된 애 좋아하고 있어. 이게 요즘 잘 지워지거든. 이 칠판하고 맞아. 다른 칠판은 어떤 거 써도 괜찮은데 이 칠판은 저 지우개가 가장 잘 지워져. 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세로 하나에 다 각각의 파원이라고 해. 이때 이 첫 번째 임의로 가는 빛이 있는데 얘를 E1이라고 하고 두 번째 가는 녀석을 E2라고 하고, 자, 가장 마지막 가는 아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아이야. 방향이 모두 같아. 이 방향을 뭐라고 할까? 세타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이를 E3, En이라고 하죠. 이때 하나하나 차이를 우리는 파이만큼의 이상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해 보자.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E1이라는 녀석은 E0 곱하기 사인 오메가 t고, 두 번째 i는 E0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해. 그럼 얘는 얼마가 돼? E0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원래는 n-1 파이라고 써야 되는데 n이 엄청나게 수가 크거든. 그래서 얘는 E0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n 파이라고 이야기해 보자.
이 n파이란 녀석은 시작 위치로부터 끝난 녀석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위상 차이가 돼. 즉 얘가 위상 차이로 n파이라고 하는데 이 값을 알파라고 놓을게. 이 값을 알파라고 놓을게. 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개의 파동이 겹쳐져서 중첩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 끝에서 나타나는 E라는 값은 얼마가 돼버릴까? E1 더하기 E2 더하기 똔똔똔 EN이 되는 거야. 살펴보니까 얘는 E0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그치? 자, 이 값 더하기. 자, E0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더하기 똔똔똔 E0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N 파이 라고 써줄 수 있단 말이지. 그치? 그렇다면 이 녀석을 대수적으로 결합시키는 건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다 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써. 바로 위상자 그림이라는 걸 그리게 돼. 지난번에 우리 sin A 더하기 sin B 위상자를 이용해서 표현해봤지. sin A 더하기 sin B가 2배의 sin 2분의 A 플러스 B 곱하기 코사인 2분의 A 빼기 B라고 얘기했었지. 기억나? 위상자로도 풀었지. 개뻥치고 있어. 그치? 화살표 그려갖고 풀어줬지?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는 뭐야?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 위상자 그림 하면 답 나오는데? 뭐? 위상자로 바로 나와. 여기 하주의 약점이 돋보이지. 필기를 안 한다는 거. 상현이가 찾아줄 거야. 내가 오기 전에 느꼈잖아. 아니야. 상현 해줬지. 기억나지? 삼각형 그림 사인 알파고 사인 베타.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전에 사인 볼 수가 있어. 그거 다음에 해줬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라고 해줬지.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해 준 게 있는데 수학의 본질은 자유로움에 있다. 그거 말고 한참 전에 해준 거야. 야, 그거는 사인 합을 곱으로 바꿔주는 공식이잖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사인 합을 곱으로 바꿔주는 공식 얘기하는 거지. 있어, 하긴 했어, 그지? 자, 에이, 77 맞게.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 그림 생각하면 바로 답 나오지, 그지? 2배의 코사인 2분의 A 빼기 B 곱하기 코사인 2분의 A 더하기 B라는 게 답이 바로 나오거든. 외운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그림 그리면서 한 거야. 야, 이런 걸 어떻게 다 외우니? 응? 그림 그리면서 하는 거지. 머릿속에 그림 그리면서. 그 사람이 기억하는 방법이 무지 많단 말이야. 응? 무조건 외우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연상시키면서 기억하는 거. 어떤 게 기억 효과가 좋을까? 연상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잘할 거야. 좀 춥지 않니? 딱 좋니? 딱 좋니? 너 왜 춥지? 자, 그러면 한번 위상자 그림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평소에 진짜 했어, 진짜로. 영상 돌려봐야겠다. 이거 내가 니네 2번은 했을 것 같은데. 자, 얘는 일단 얘들의 위상 차이가 0이라고 하자. 파이가 0이라고 하면 얘는 쭉 늘어질 거야. 더하기가, 그치? 맞아? 그래서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될까? N2제로라는 전체 길이를 가질 거야, 그치? 맞아? 위상 차이가 없으면 쭈르륵 온단 말이야.
이 중앙에 그래서 가장 밝은 빛이 나오게 돼. 씨, 안 되겠다. 감기 걸려. 높여야지. 이렇게 됐대. 자, 그런데 첫 번째 아이하고 두 번째 아이하고 얼마 차이를 갖게 돼? 파이를 가져. 그 다음 아이도 계속 차이를 갖게 돼. 그러면 얘네들이 거의 이게 크기가 무지 많다면 거의 뭐처럼 그려지니? 다각형이 아니고 호처럼 그려질 거야. 오케이? 이 호의 길이는 얘와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자, 이때 얘를 살펴보니까 어딘가에 뭘 갖는다라고 보면 돼? 곡률 중심을 갖는다라고 보면 된단 말이야. 편의상 얘 반지름은 어리라고 해보자. 자, 그렇다면 마지막 i와 처음 i의 위상 차이 요만큼은 얼마가 돼? 너무 심하게 꺾었다. 처음 i와 마지막 i의 위상 차이는 얼마가 되지? 요만큼이 얼마야? 알파가 돼. n 파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놓기로 했어? 알파라고 놓기로 한 거야. 그지? 얘를 알파라고 놨어. 자, 얘 수직이고 얘 수직이야. 그럼 이 각이 얼마가 되지?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면 얘는 얼마가 돼? 상현아, 얼마가 되지? 알파가 돼야 되겠지. 이 두 녀석이 180도의 여각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건너편이 알파가 돼야 되겠지. 자, 이때 이 두 녀석을 합한 크기를 계산해 보는데 합한 크기는 원점에서 시작해서 끝점까지 나간 아이가 얘의 합 크기가 돼. 오케이? 이거를 뭐라고 할까? 이 TOT라고 할까? 오케이? 이 TOT래. 자, 얘가 이 TOT면 이 크기는 얼마?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야. 여기에서 수선을 내려봐. 자, 수선을 내렸는데 말이야. 이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되지? N20라는 값이 되지. 그때 얼 값을 알아보고 싶었던 거야. 얼이란 녀석은 얼마가 돼버리지? 곡률 반지름이 되는 거지. 얘는 자, 얼 곱하기 n파이, 즉 알파라는 값이 얼마가 돼? 자, n 곱하기 2제로라는 값이래. 그치? n 곱하기 2제로가 돼. 자, 이때 얼이라는 값은 얼마? 알파분의 n2제로라고 해. 오케이. 알파 곱하기 n2제로래. 자, 그렇다면 이 노란 아이의 절반 길이. 자,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지? 얼 곱하기 사인 2분의 알파가 되는 거지. 그렇다면 이 TOT는 얼마가 돼버리니? 2배의 얼 곱하기 사인 얼마? 사인 2분의 알파라는 값이 돼버릴 거야. 그치? 그러면 그 순간에 y축에 해당하는 이 각에 대한 이 값이 전체 값이야. 그럼 2는 얼마가 되는 거지? 2라는 값은 2 곱하기 얼 대신에 얘를 넣어주는 거야. 알파분의 n2제로 곱하기 사인 2분의 알파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지? 사인 요각도가 얼마가 되니? 요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럼 얼마가 돼? 2분의 알파가 돼버리지. 맞아요? 2분의 알파가 됐대. 그런데 자, 여기에는 오메가 t를 빼버린 값이야. 이 축을 오메가 t라는 축으로 쓴 거야. 그지? 오메가 빼버린 결과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알파라는 값이 저 값이 되는 거야. 이때 세기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지?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데 따라서 회절의 세기는 다음과 같이 얘기해. I0라고 하는 녀석은 N2제로의 제곱과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i라고 하는 녀석은 이 전체 값을 2라고 할 때 이 맥시멈이라고 할게. 이 TOT라고 할게. 이 TOT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i라고 하는 값은 i0 곱하기 2분의 알파분의 사인 2분의 알파의 제곱이라고 해.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너무나 2분의 알파 쓰는 게 귀찮으셔서 애초에 얘를 이 알파로 정의하는 선생님들도 많아. 대표적인 책가 할리데이가 그렇게 표현해. 근데 정통적인 광학책에서는 2분의 알파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상관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 그래서 하나의 구멍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저래. 이해? 자, 이번에는 자,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을 한번 볼게요. 하자. 실험 해봤어? 어? 해봤대? 잘 돼? 아, 개별 실험이야? 4명이랑 하는데 처음 하는데 다른 학교 일정이 있어서 못 갔어요. 니네 조는 못한 거야? 같은 조 애들은 했는데. 아, 조가 다른 조야? 아, 영재학교에서 하는 거지? 그래갖고 못 해본 거야? 다른 조 애들은 하고? 아, 니네 조인데 다른 애들은 했는데 너만 못 갔다고? 그럼 결과는 한번 봐야지. 자,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을 이야기해보면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은 이렇게 나타나게 돼. 이렇게 돼버려. 자, 지금 빛이 이렇게 온 거야. 또는 레이저에서 그냥 직접 왔다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거리가 아주 멀리 있는 스크린상에 애들이 두 개가 맺히는 거야. 이 간격을 D라고 하자. D라고 하면 얘는 그냥 이렇게 놓을게, 서로 평행하게 가는 것처럼 놓을게. 하지만 끝점에서는 같이 만나지. 맞아요? 끝점에서는 같이 만나. 자, 이 방향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위로 가는 녀석과 아래로 가는 녀석은 위상이 얼마큼 차이가 나? 델타만큼의 길이 차이가 난데 이거를 얘 각도로 표현하면 얼마? 파이를 문자가 많아져갖고 이렇게 표현해 줄게. 오케이? 우리 전체를 이걸 베타라고 놔줄게. 알파로 놨으니까 베타라고 놔보자. 좋은 게 있었구나. 그렇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거야. 얘를 이 원이라고 새로 써볼게. 저 이원하고 달라. 이 원은 바로 얘야. 얘. 얘야. 그럼 얼마가 되지? 2배의 알파분의, 자, 집어넣어 버릴게. 자, 쟤는 2분의 알파분의 얼마? n E0에 곱하기 사인 알파도 여기다 들어 넣자. 곱하기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알파였어.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이 2라는 값이 되지? 똑같아. 같은 크기의 슬릿이라고 해. 같은 크기의 슬릿이니까 얼마가 돼? 2분의 알파분의 NE0 곱하기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된 거야. 이 두 녀석이 합쳐졌어. 2원 더하기 2야. 오케이? 2원 더하기 2야. 그럼 묶여지지. 묶여지면 얼마로 묶입니까? n 2 제로 곱하기
n이 제로 곱하기 얼마가 되지? 2분의 알파분의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A 더하기 사인 B야. 사인 A 더하기 사인 B면 얼마가 돼? 2배에 얼마? 사인 이것 더하기 이것. 코사인부터 하자. 빼기부터. 코사인 이것 빼기 이거야. 그럼 얼마가 되지? 2분의 베타 곱하기 사인 자 얘는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알파 플러스 2분의 베타라는 값이 되는 거야. 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이고 요 녀석이 진폭인 거야. 따라서 회절과 간섭이 합쳐진 상태의 세기는 중앙의 세기 I0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에 비례하냐면 NE 제로 곱하기 2배에 자 얼마? 코사인 2분의 베타 곱하기 2분의 알파분의 사인 2분의 알파에 해당하는 값의 제곱에 비례한대. 되게 복잡하다. 그러면 요 녀석이 I0에 관계한다라고 얘기해야 돼. 아, 쏘리. 에이, 멍청하게. 자, 얘는 2배의 NE 제로. 얘 제곱에 비례한대. 그렇다면 두 녀석이 고려된 I라는 값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I0 곱하기 나머지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 2분의 베타 곱하기 사인 2분의 알파분의 사인 2분의 베타라는 값이 돼버려. 알파라는 값이 돼버려. 여기서 알파와 베타가 이런 관계를 갖게 된다. 자, 여기에서의 알파는 맨 윗과 아래 부분에 대한 값이 돼버리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 이 경로차가 알파와 관계하거든. 그래서 이 경로차는 얘가 A고 세타의 방향 A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이 경로차에 해당하는 값이 알파야. 그렇다면 얘는 자 길이 람다에 대한 경로차는 자 2분의 파이라는 위상 차이에 해당한데, 따라서 알파라는 값은 람다분의 2파이 A 곱하기 사인 세타가 돼버려. 아이쿠. 저기에다 알파를 넣어야 해. 그래서 식관계가 만만치 않은 식이 돼버려. 자, 그 다음에 베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결정되지는데, 자, 얘는 D 사인 세타일 때, 자, 해당되는 경로차가, 위상 차이가 베타야. 자, 얘는, 자, 얼마큼 차이가 있을 때? 람다의 차이가 있을 때 2파이의 위상 차이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베타라고 하는 것은 람다분의 2파이 D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험을 할 때, 측정을 할 때 아마 실험 장치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럴 것 같아. 레이저가 있고 여기 이중 슬릿이 있는 슬릿을 갖다 놓을 거야. 그래서 특정한 이 거리를 재놓고 이 트랙상에서 차를 설계해서 광 센서를 달아놓고 얘를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자, 사실은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가는 게 좋아. 그 중앙에 무늬부터 관찰할 수 있거든. 이렇게 되면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것들을 이 값에 의해서 정의할 수 있거든. 그러면 특정한 위치가 나타나게 되면 이 각도를 알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이 각도를 확인하게 되면 이 각도, 그게 세타야. 그게 세타가 되거든. 아주 요 근처에서만 할 것 같으면은 이 값을 탄젠트로 바꿔서 취급해도 상관없어. 그래 놓고서는 요 식에다 넣어서 세기를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세기의 수치가 나온다면 위치마다 각도 확인해 갖고 얘를 특정 위치 여러 개를 잡아서 측정해서 보면 그 값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야. 중학교 개념을 넘어섰지. 대학교 광학 실험 정도가 될 것 같아. 아마 그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그걸 원할 것 같아. 이런 수치적인 것보다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무늬가 나타날 거라고 예측했지. 겉에 회절 무늬가 이런 식으로 나와. 회절 무늬는 중앙에 무늬폭이 2배가 돼야 되거든. 요 사이에서 간섭 무늬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센서로 갖고 그림 그린다면은 그려질 텐데. 이런 식의 무늬가 나타날 거야. 이 빨간 아이의 작은 간격들은 간섭이고 큰 아이가 뭐가 돼? 회절이 되어버려.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회절과 간섭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가장 실험하기 좋은 거는 스릿 하나를 맞고 실험을 해봐. 그러면 이 큰 아이가 그려질 거야. 연속적으로 스무스하게 변하는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하나를 떼고 보면 그게 더 잘 자라게 쪼개지는 걸 관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지도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안 해주셨니? 허허. 왜 못 갔어? 그럼 학교에 얘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과학 동아리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쌤들은 학교 외부 일로 학교 빠지는 시간. 그래? 적당히 도망가야지. 외부로 나갔는데 어디까지 나갔는데? 네. 굴포천? 네? 굴포천? 서울 어쩌고 쌤들랑 친구로는 조사하러 많이 시켰어요.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우리 어디까지 했니? 23번 할 차례야? 165쪽입니다. 당연히 아무리 생각해도 수학 공부 존나 해야 되겠지. 응? 진짜 재미나 이게 수학이 나중에 하다 보면 지금도 재밌겠지만. 근데 지금 하는 선생님이 이제 해드리는 수학이 되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거의 안 나오는 그런 수학들이 많아. 나오는데 학교 선생님들이나 수학 선생님들이 귀찮아갖고 이거 외워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을 거야. 근데 자꾸 외우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지? 자꾸 외우면? 자꾸만 외우면 어떻게 되니? 원리를 몰라. 그냥 나중에 막 무조건적으로 쓰는 거야. 선생님 얘기했냐? 콤비네이션 얘기? 해줬어? 언제? 무슨 얘기 해줬니? 저도 못한다고? 되게 못하거든. 왜 못하냐면 고등학교 때 갑자기 고3 때 시험 과목이 추가가 된 거야. 대학 입시에 확률 통계가 안 들어갔는데 갑자기 집어넣어 버렸어. 그렇고 한 학기 동안 9월 달 들어갔는데 8월 말에 갑자기 수학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딴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야. 한 타임을. 애들이 원래 이제 학주가 들어왔어. 학주는 원래 수업 안 했거든. 근데 갑자기 그러는 거야. 통계가 이번에 시험에 들어갔으니까 니네 해야 돼. 이제 와서 앞으로 시험까지 3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갖고 되게 황당하잖아. 그러니까 접었지. 안 하고 그냥 뭐 외우라는데 무조건 때려갖고 외우라는데 그 외워지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그리고 대학 수학에는 통계가 없으니까 물리학에 통계 물리학이 나온단 말이야. 배우는데 너무 자신 없어. 한 학기는 열하고 다음 학기는 통계하거든. 근데 이제 끝부분에 통계가 좀 걸려. 그 다음 학기에 통계 물리학 할 자신이 없어. 너무 못해서. 예를 들어서 조합 같은 경우의 수 찾아내는 게 조합 이용해서 그 경우의 수 찾아내줄 수가 있지. 콤비네이션을 써야 돼. 콤비네이션 써야 되는데 뭐 5개 중에 3개 고를 경우의 수. C에 3에 5 해주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 all 팩토리얼 곱하기 n-5 팩토리얼 즉 2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이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식을 내가 그때까지 증명해 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하게? 경우의 셋들을 다 찾아갖고 그림으로 그려. 어차피 시험 시간은 충분히 기니까. 그래갖고 답을 찾았어. 왜? 나는 그 콤비네이션 식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 그걸 증명을 안 해봤어. 무작위 수에 대해서 증명을 안 해봤어. 그래서 그 수를 내가 요즘 그 증명하는 게 책들에 나올 거야. 인터넷 봐도 엄청 나올 거야. 근데 그때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찾아보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그래갖고 과목을 선택 과목이 되다 보니까 포기해버렸지. 통계와 뭐 세부 전공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안 해도 돼. 기본적인 만 알면 돼. 그리고 기본적인 것까지만 하고 안 해버렸다. 거기 뭐 퍼미테이션하고 뭐 해봐봐. 돌아버리지. 근데 관심이야 그게. 선생님의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그 부분을 못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부터 하는 게 수열. 수열도 겁내 못해.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한 것 같은데 대학교에 가갖고 해본 적이 없어. 그래갖고 수열을 잘 못해. 그나마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 들었던 무반 등비 수열의 합공식. 근데 고등학교 때 그걸 내가 다 증명해봤다면 아마 잘할 것 같아. 그건 내가 만약에 한다면 무지 잘할 것 같은데 글쎄. 딱 아는 거 그거 하나 있구나. 1부터 50까지의 수의 합. 구할 수 있잖아. 자, 아무튼 문제야 문제. 자, 그러면 23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케플러 법칙 2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운동하는 헨리 해성을 나타낸 것이다. 드디어 꼬리별이 나왔군요. 헨리 해성의 긴 반지름은 900km이고, 자, 그리고 근일점 거리는 300km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자. F에서 근일점까지가 300km면 긴 반지름은 O에서 근일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지. 맞아요? A가 긴 반지름이 돼버릴 테니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원일점까지의 거리는, 초점부터 원일점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죠? 900 더하기 600이 되겠지. 1500km가 돼버립니다. 사실은 훨씬 더 큰 거야. 모형이야, 모형. 5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5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자, 얼마가 돼버리죠? 600km가 되겠죠. 초점에서 행성까지의 거리와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죠. 이게 바로 타원이라는 성질이 되는 거지. 자, 따라서 답은 리 D가 좋은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그림은 우주선이 점 A에서 지구 주위를 실선을 따라 운동을 하다가 역추진하여 속력을 줄이기 위해 전방의 엔진을 잠깐 동안 점화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도록 하자. 역추진하여 속력을 줄였다면 궤도는 어떤 궤도로 옮겨갈까?
1번 궤도로 옮겨가겠지. 맞아요? 속력이 느려지니까 1번 궤도로 옮겨가게 될 거예요. 우주선은 2번의 점선을 따라 운동한다. 1번을 따라 운동하게 됩니다. 속력이 느려졌으니까. 우주선이 자, 점 A로 돌아가는 시간이 짧아집니까? 주기는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지. 근데 긴 반지름이 감소하지. 맞아요? 2열보다 작아집니다. 따라서 주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자, 궤도 1이나 2의 경우, 자, 이거를 따라 운동하는 경우 A에서 만류력의 크기는 만류 인력은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니까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지요? 지구 질량, 자, 그 다음에 위성의 질량에 변화가 없지요? 우주선의 질량에 변화가 없죠? G 일정하니까 힘은 같습니다. 같은 위치에서는 힘은 모두 같다. 자, 그래서 자, 옳은 것은 니 D가 옳습니다. 자, 25번 그림. 자, 그림은 행성 O를 중심으로 원운동하는 위성 A와 타원 운동을 하는 자, 위성 B를 나타난 것이다. 표는 위성 B의 궤도상의 두 지점에서 B에 작용하는 만류력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자, 근일점에서 만류력의 크기는 얼 제곱분의 3 gm 스몰 m이 됐어요. 자, 원일점에서는 3얼 제곱 gmm이 됐어요. 그렇다면 거리가 얼마가 될까요? 원일점이 지금 B의 위치잖아, 그지? 자, B의 위치에서의 값을 한번 보면 얼마일까? F라고 하는 녀석은 B까지의 거리를 그냥 얼이라고 한다면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3M이지. 근데 이 값의 결과가 얼마가 됐대? 이 값의 결과가 이거는 얼 프라임이라고 하자. 얘는 3얼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이 된 거지. 그쵸? 이게 서로 같아야 돼. GMM 다 지워져 버렸어요. 따라서 얼 프라임의 제곱이란 녀석은 9얼 제곱이 되니까 얼 프라임이란 녀석은 얼마? 3얼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얘는 A가 얼마가 되는 아이지? 2얼이 A가 되는 아이지. 맞아요? 2얼이 A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얘 B 궤도의 긴 반지름은 2얼입니다. 2얼. 전체 2A가 4얼이니까, 그지? 자, 한편 공전 주기는 B의 위성 B가 위성 A의 2배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A의 위성의 주기는 T 제곱은 TA의 제곱이라고 하자 얼 세제곱에 비례하죠. 맞아? 중심 위성이 같으니까 얘는 TB의 중심 행성이 같으니까 TB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 2얼의 세제곱이 돼버리겠지. 맞습니까? 따라서 TB라고 하는 녀석은 2 루트 2 TA가 돼버리겠죠. A 위성의 2 루트 2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답은 그럼 D 하나네. 두 위성 A와 B의 C에서의 가속도 크기가 같다. 거리가 같으니까 가속도는 자기의 질량만 없애버리면 되지.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답은 D가 되겠다. 자, 26번. 그림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타원 궤도 운동을 하는 행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보기에 써 있는 대로 모두 골라보세요. 자, 얘는 전체 EA가 얼마가 되지? EA는 500km지. 그럼 긴 반지름이 얼마야? 250km야. 맞죠? 자, 그리고 EA라는 값은 얼마가 돼버립니까? EA는 얼마야? 150이 돼버리지. EA가 이게 15번이었구나. 자, 얘는 EA가 150km야. 자, 그렇다면 E라는 값은 A가 얼마였지? 250km였지. 이것분의 150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5분의 3이 돼버리지. 이 값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A분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 거지. 그치?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어? 3A라는 값은 5 곱하기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지. 그쵸? 양쪽 제곱 취하면 9A의 제곱은 25A 제곱 마이너스 25 B제곱일 거야. 따라서 25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16A의 제곱이 돼버리므로 B라고 하는 것은 얼마? 5분의 4A가 돼버리지. 250이 되니까 얘는 얼마? 200km가 B가 되겠구나. 그래서 단방경은 200km가 될 것 같아. 자, 참고 20률. 이 A는 장방경을 나타내고 20률은 타원에 납작한 정도이며 근일점까지 거리 100km, 원일점까지 거리 400km이다. 자, 타원의 20률은 항상 1보다 작습니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만약 2가 0이면 얘는 원이지요. 원. 20률이 찌그러짐이 없잖아. 그리고 타원은 1에서 0 사이의 값이고 얘가 1이래요. 1이면 얘는 포물선이 돼요. 포물선. 1보다 크면 쌍곡선이 돼요. 쌍곡선. 더블 코닉 섹션 해보라니까. 수학 탐구 활동으로 아주 재밌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그럼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자,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초점에서 초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돼? 이 A라는 녀석이 좀 전에 150이었지. 150이니까 300km 맞습니다. 자, 이 타원 궤도의 20률은 자 5분의 3이 되니까 0.6인 거 맞지요. 기니 D다. 내가 문제를 주었다면 단방경의 길이는 얼마일까도 주었을 것 같아. 이것처럼. 오케이? 자, 이번에는 또 쉽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처럼 구하지 말고 얘는 자, 여기 두 초점이 있어. 요 거리가 B잖아. 그치? 이 거리가 얼마야? 2B야. 2A야. 그리고 얘가 A거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니? B제곱은 얼마? A제곱 마이너스 2제곱 A제곱 하면 구할 수 있구나. 똑같은 식이야. 이게 더 간단하네. B라는 것은 A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이 제곱이 훨씬 더 쉬운 식이네. 그치? 이게 얼마였어? A가 250. 얘는 얼마가 돼? 자, 5분의 3이니까 25분의 9가 되니까 25분의 16이 돼서 5분의 4가 돼버렸지. 200. 이게 더 쉬운 방법이다. 그치? 자, 아무튼 자, 넘어가고 27번.
자, 27번. 그림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서 공전하는 행성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A의 공전 주기는 B의 루트 2배라고 합니다. A의 공전 주기는 B의 루트 2배라고 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성의 A에서의 속력은 자, 행성 A의 속력은 현재의 위치에서가 가장 빠르다. 여기가 근일점이죠. 맞아요? 근일점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다. A와 B의 장반경에 B를 살펴봤더니 공전 주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TB 제곱분의 TA 제곱이 얼마가 돼? 8배가 돼. 자, 이 녀석은 뭐가 되지? all B 제곱 세제곱분의 all A 세제곱이 돼버리지. 따라서 all A라는 녀석은 2배의 all B가 돼버리는 거지. 맞아요? 여기서는 all 대신에 A라고 쓰는 게 좋겠다. A. 따라서 장반경은 2배만큼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자, 행성 B의 장반경은 자, 전체가 3D가 되죠. 그렇다면 B의 2A는 얼마 돼? 1.5A가 되겠죠. 맞아요? 1.5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장반경은 얼마가 되니? 1.5D지. 1.5D 나누기 2가 되지. 그럼 얼마가 돼? 0.75D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X가 되겠네요. 그래서 길이가 좋습니다. 28번. 그림은 질량을 모르는 지구 주위를 한 위성이 반지름 3m인 원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행성이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60N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단 지구의 중력과 속도는 10이라고 한다. 자, 위성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행성이 위성에게 작용한 중력의 크기가 60이면 중력과 속도 10이라고 하면 뭐라고? 응? 근데 이거 원래 거리가 또 관계해가지고 들은 놈들이다. 문제를 이렇게 내면 어떡해. 지구의 중력과 속도인데 지구 바닥에서 표면에서의 중력과 속도가 높이에 따른 중력과 속도가 달라지거든. 3m라서 없다고 하는 거니까. 무용이잖아. 잠깐만,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좀 심하다, 문제. 얘네들이 문제를 막 너무 장난스럽게 내놔갖고 왜 선생님이 이거를 주저하냐면 중력과 속도는 행성으로부터의 높이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구에 만약에 반지름이 주어져 있다면 그거를 이용해서 gm 값을 구할 것 같거든. 나 같으면 오케이? gm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b가 안 주어지니까 그냥 F는 mg라는 표현에서 그냥 6kg이라고 썼을 것 같아. 얘는. 응? 상윤이 주는 거니? 졸았지 지금. 응? 그래서 그냥 F는 ma 같고 A 대신에 칩을 써서 얘는 6kg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물체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물체는 지금 지구로부터 얼마 힘을 받는 거지?
60N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60이라는 힘은 얼분의 mv제곱이거든. 3분의 mv제곱이라고 이야기하자. 따라서 mv제곱이라는 녀석은 얼마? 180이 돼버리므로 물체가 하는 운동의 에너지는 1분의 1 mv제곱이라서 얘는 얼마? 90줄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90줄이라고 쓸 수 있다. 자, 궤도 반지름을 증가시키면 중력이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자,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중력은 감소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기니디가 다 좋은 답 같아요. 지금부터 상현이가 줄고 있으니까 네 문제만 한번 시켜보자. 자, 29번 할 사람. 문제까지 읽어줄까? 그림은 지구의 인공위성이 고도 30km의 원궤도를 회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해보자. 지표로부터 30km 높이에서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조건 지구의 반지름은 6370km이고 그냥 막 갖다 쓴 거야. 자, GM은 1km 세제곱/세크 제곱으로 계산을 하고 얼음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29번 누가 해볼래? 가위바위 안 내보실래? 가위바위보. 자, 하주가 이긴 사람 하는 건가? 지는 사람 할래? 이긴 사람이 할래? 진 사람이 할래? 이긴 사람이 할까? 진 사람이 할까? 선생님이 하라고? 진 사람? 하주 출동 나와서 하지 뭐. 말로 구할 수 있어? 여기 풀이가 있어갖고 나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풀어보고 나올 거야? 잠깐 풀어보고 나와. 샤프가 안 나와서 와씨 무시는 학생이구나.
차라리 분모 분자 40 곱해줘. 사실 10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편하잖아. 4가 아니고 8로 바꿔주면 되니까. 응? 여기 봐봐. 문제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지? 주기를 보는 거지. V분의 28이 있는데 그래? 단위가 잘못됐다. 킬로미터를 80분의 S 잘 나오고 숫자는 더럽게 킬로미터 나누면은 근데? 섹스는 되지. 분모랑 분자가 역전되는 거고요.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왜? 얘가 반대거든요. 여기 내 마음대로 지워버리는 게 있어. 얘가 킬로미터 제곱 세컨드 제곱이고 킬로미터니까 지우고 지우고 얘 밑으로 씌운 거니까 얘는 킬로미터 제곱 맞고 한 80분의 1 맞고 응. 얘 밑에 세우면서 12.5가 나오고 근데? 그 다음에 여기 주기를 구할 때 일반적이 V분의 2파이야. 근데 여긴 단위가 킬로미터 퍼 세, 여기 세크니까 얘는 R을 6,400을 집어주고 여기는 80분의 1을 되고 있어요. 응. 근데? 네. 그 사람은 이게 돼요. 근데? 답이 없어요. 답이 왜 없지? 얘가 무슨 80이 되어야 답이 있는데 어디 문제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지?
어디에 문제 생겼지? 어디가 문제 생겼을까? 어? 어디가 생겼냐? 킬로미터 미터로 처음. 근데 어디가 문제 생겼지 이거? 왜 그렇지? 진짜 여러분 계시는 거예요? 아니야. 신기해서 그래. 왜 그러지? 페이크. 책이 틀린 거 아닐까? 희한한데? 희한한데? 책이 틀린 것 같아. 진짜요? 어. 한번 배출이에요. 책이 틀리잖아. 아씨, 왜요? 바보야. 얼로 썼잖아. 6,400 안 넣었잖아. 네? 6,400 안 넣었잖아. 답에. 답을 잘 봐. 알로 썼지? 아, 어? 그 어떻게 160이 되니? 파이 써야죠. 멘붕 왔구만. 자, 30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 상현아, 이해돼? 잘 이해 안 돼? 얘 중심부터 거리는 6,400km 되는 거 알고 있지? 속력은 어떻게 구해? 속력은 루트 얼분의 gm이라고 구하잖아. 인공위성 속도 할 때 했던 거 맞지? 그럼 얘 얼마가 돼? 이거 1이라고 쓰기로 했잖아. 얘는 얼마? 6,400이라고 쓰기로 했거든. 그럼 얘가 얼마가 돼? 80분의 1이 돼버리지. 단위는 킬로미터 퍼 세크야. 이게 12.5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주기 t를 구하라 그랬지? 쓴 대로야. v분의 2파이 얼이야. 근데 v가 얼마가 돼? 80분의 1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얼마? 160파이 얼이 되잖아. 응? 어허. 자, 30번.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 쓴 대로 골라보자. 가위바위보. 안내무술 내. 가위바위보. 자, 아니 말로 설명해도 될 것 같은 거기서. 어? 자, 설명. 그렇지. 인공위성이 저장을 연결하고 있는데 90명이 지금에서 그렇지. 그다음에 인공위성이 속도에 보내면 구신 속도가 중심 방향이니까 적성도 중심은 70mm니까 되게 좋아. 그렇지. 인공위성의 속도는 우주 속도니까 중심방향 하나가 있어서 뒤를 잘했습니다. 자, 31번. 그림은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상현이. 아직 안 풀었어? 생각할 시간을 좀 줄게.
됐습니까? 응? 모르겠다고? 내 놈! 자, 인공위성이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인공위성 내부는 무중력 상태인 게 맞아요. 왜? 자, 힘이 평형이 돼 있어. 받는 힘이 평형은 사실은 아니고요. 자, 얘 내부에는 물체에게는 어떤 힘이 작용하지? 중력하고 인공위성으로부터, 자, 이 우주선으로부터의 수직 항력이 나타날 거야. 오케이? 그때 인공위성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구심과 속도를 갖죠. 맞아요? 즉, 지구와 인공위성 사이에서는 마력이 나타나는데 그 힘이 구심력으로 나타나고, 또한 내부에는 물체에게도 구심력이 작용하지. 그래서 구심가속도가 두 녀석의 구심가속도가 서로 어때? 같아. 그러면 이 물체들에 대한 상대 가속도는 0이야. 이해해? 물체에게 가속도가 0이라는 건 알짜임이 0인 것으로 나타나지. 그냥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쓰면 돼. 말로 쓸 때. 자, 물체, 우주선 내에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인공위성 내에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이 모두 구심력으로 이용되어지기 때문에 물체에게는 알짜 중력이 느껴지지 않는다. 우주선에 대한 알짜 중력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무중력 상태라고 합니다. 무중력 상태라는 건 중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중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다. 자, 이때 인공위성 내부의 물체가 받는 중력은 있어요. 구심력의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중력과 구심력이 평형을 이룬다? 아니,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이 바로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 구심력을 원심력이라고 고치면 맞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원심력이라고 쓰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서 써야 돼. 사실은 없는 힘이기 때문에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질 않아, 실제로. 오케이? 그래서 물리적 현상으로는 옳지 않은데 이거를 답으로 인정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는 있다,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가장 좋은 답은 기억 하나입니다. 자, 32번 그림은 질량을 모르는 행성 주위를 질량이 20m인 위성이 속도 v로 운동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행성의 밀도 r라고 할 때 이 행성의 질량을 구해보도록 하자.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하죠. 너 왜 자꾸 계산만 걸리니? 응? 지우고 이쪽에다 하자. 지금 별의 질량을 모르잖아. 이게 왜 나왔지? 왜 나왔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이고 이 녀석아 시간 없어서 내가 하리다. 어? 이래갖고 어떻게 이 자식아? 응? 이 약분하면 새로운 식이 안 들어지네. 아, 밀도 준 건 부피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를 써야지 다. 얘는 지금 반지름도 모르잖아. 그지? 자, 그림은 질량을 모르는 행성 주위의 스몰 m인 인공위성 속력 V를 나타냈다. 행성의 밀도를 로라고 했을 때 이 행성의 질량을 구해보도록 하자. 단, 행성의 지표로부터 잘등 말등 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얘에게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되지? G 곱하기 라지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하지. 그치? 자, 이 값을 정리해 보면 얘는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3분의 4파이 라지얼 세제곱 곱하기 로 곱하기 m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지워졌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3분의 4파이 얼 곱하기 로 m이라는 값이 돼버리지. 그죠? G 빼먹었다. 이 값이 얼마야? 얼분의 mv 제곱이야. 그러면 지워지고 지워지잖아. 넘어와 버리면 얘는 얼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얼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4파이 로 g분의 4파이 로 g분의 자 얼마? 3v의 제곱이라는 값이 되겠지. 맞아? 따라서 얘의 반지름 얼이라고 하는 값은 4파이 로 g분의 3v 제곱의 제곱근이 되겠네. 그렇다면 이 물체의 질량 m은 라지 m은 3분의 4파이 라지얼 세제곱 곱하기 로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얘는 3분의 4파이 곱하기 4파이 로 g분의 3v 제곱 곱하기 루트 4파이 로 g분의 3v 제곱 곱하기 로가 됐대. 지워지지. 4파이 지워지지. 3 지워지지. 자, 그럼 얘는 얼마? g분의 v제곱 곱하기 루트 4파이 로 g분의 3v제곱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쵸? 맞습니까? 맞나요? 최근 2파이 뺐어요, 밖으로. 자, 여기까지 합시다.